10월달 첫 주라서 제가 공개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종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율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예, 잘 지냈습니까? 다음 주 이제 명절입니다. 이번 주 9월달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 후딱후딱 갔습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셨죠? 일주일 바쁜 이제 10월 초에 이제 바쁜 날들인데 이게 쉬는 분들 한 열흘 이 정도 쉬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 무슨 복이 있으면 그렇게 쉴 수 있을지. 예. 하여튼 예, 한번 우리 다음 주는 쉬는 한 주 쉬기로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막 나타나 가지고 "아이고 왜 이래 수업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 한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쉰다고. 자, 이제 한번 해 볼까요? 오늘 공개 수업이라서 좀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도 우리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미리 안 올리고 오늘 오전 그 점심때쯤 올려 놓으니까 미리 좀 올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오는데 미리 안 올리고 그냥 오늘 올려 놓으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시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영상 오픈되니까 그때 이제 뭐 여러분들 보시겠죠. 자, 한번 해 봅시다. 오늘 공부할 거 혹시 일주일 동안 질문이 있으면 요 채팅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정 답답하면 전화로 문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예, 지금은 전화를 받기 어려우니 채팅으로 해가지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오늘 할 거 주제는 무엇이냐? 오늘은 이제 지지로 들어가죠. 우리 저번 시간에 청한 관계성에 대한 거를, 청관관계를 한 주에 다 못하기 때문에 한 주에 조금씩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저번 시간에 값을 좀 붙여가지고 조금 했거든요. 이 관계성 이게 식간 대 식간의 관계는 예, 우리가 이제 운을 운용하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글자에 어떤 것들이 오면 변화하는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 요거는 항상 수시로 여러분 공부를 좀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화를 오늘 조금 해보고 내일은 정화 해봅시다. 그게 이제 갑을 병정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갑을 했기 때문에 병하고 내일은 정 요렇게 해봅시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우리가 관찰할 때는 이거는 작용은 이 확산의 작용이죠. 그래서 모든 작용을 이렇게 병화는 어떻게 하느냐? 이 수 아래에 있는 그죠? 아래에 있는 거를 위로 이렇게 당기는 작용이죠. 이 당기는 작용과 아울러서 아래에 있는 것은 음이기 때문에 음은 대략 전체적으로 덩어리죠. 모여 있어요. 모여 있. 이거 수가 원래 그죠? 좀 더 아래로 모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입니다. 산에서 계곡을 따라서 쫙 이렇게 흘러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모여 있죠. 모입니다. 이 모여 있는 거를 반대로 위로 올리면서 경화는 쪼개고 확산하고 이 모이는 거 반대겠죠, 당연히. 반대작용을 하는 게 이제 병화예요. 예, 그러니까 이 확산하는 작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누가 왔다, 간목이 왔다, 을목이 왔다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거죠. 예, 그런 변화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렇게 소리 잘 안 들린다고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네. 예, 따방님이 소리가 잘 안 들린답니다. 여러분들 소리 안 들립니까? 마이크는 현재로는 이상이 없는데, 예, 잘 안 들리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소리 잘 안 들리는 분은 본인의 이어폰을 한번 점검해 보시거나 스피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현재로는 소리
작용은 잘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예. 커피 좋아하님 잘 들린답니다. 우리 따방님 예 도로시 님도 잘 들린답니다. 따방님이 문제구나. 따방님이 예 컴퓨터 소리를 실적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저도 일단 들어가는 상태는 좋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화가 전체적으로 고작용할 때 다른 관점가 봤을 때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관찰하는 거죠. 예 앞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인제 하는 이유는 인제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병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갑이 이렇게 왔을 때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어떻게 바뀔까. 그죠? 그러면 갑이 요렇게 왔다 이러면 갑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 기본 작용일까를 또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갑은 여기서 이제 사행도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금 진도가 나가는 게 사행도 부분을 진도로 나가니까 기본적인 요 관계성을 예 사행도의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극의 관계하고는 예 쪼끔 그 범주가 약간 다르니까 이 생소한 분들은 예 생소한 분들은 이 원리를 모르면 쪼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갑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다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그냥 목이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죠? 아래에 있는 아까 수가 제가 수를 말씀드렸지만 이 수가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막 올라가는 이 동작을 갑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기운이죠. 그죠? 이걸 우리는 갑이라 하는데 그래서 아래에 있는 작용이 위로 올라가는 작용입니다. 예 그런 작용을 만난 거예요 병화가. 그럼 당연히 병화는 갑이 옴으로써 수를 이렇게 당겨 가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한 목에 대한 작용력을 이제 통하여서 수의 관계성을 이제 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병화 입장에서는. 예 그런 관계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따져야 되느냐 병화라는 일간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식신이라고 해 봅시다. 병화가 식신이다라면 이게 갑목이 예를 들어서 병화가 식신이려면 목 오행이 되겠죠. 비견 갑으로 해 봅시다. 일간이 갑이다 이렇게 하면 요게 식신이 됩니다. 그죠? 병화가 식신이 되겠죠. 그럼 식신이 병화가 갑이라는 걸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면 갑목한테는 비견이 됩니다. 비견이 왔는데 비견의 작용으로 통해서 무엇은 작용? 갑목은 무엇을 얻어 들어가느냐 하면 내가 가진 이 수작용을 병화를 가지고서 더 훨씬 더 갑목 입장에서 유리한 작용으로서 얻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견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 그 협조의 관계 같은 같은 목적을 향한 방향성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그냥 비견하고 비견이네 이렇게 육신으로 보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그다음에 형성이 되는 이 오행의 색간들의 형성되는 과정으로 본다라면 갑이라는 게 새롭게 수를 당기고 와서 병화와 내가 가지고 있는 병화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거죠. 고런 관계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일간한테는 우리가 일간의 비견의 관계지만 이 관계에서 숨어서 병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죠. 그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관계를 읽는 겁니다. 예. 밑에 요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을목을 본다 하면 을은 무엇을 작용하느냐? 확산하려 하죠. 그럼 병화는 훨씬 더 을의 작용을 통해서 병화가 확산의 관계를 하는데 을은 당연히 수를 갖다 나누는 작용이 자기 본 일이에요. 수가 나누어진 상태가 을이죠. 그래서 을을 우리가 나무 가지다 하면 올라가서 확산해서 이렇게 뻗어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지가 나무 뻗어가는 과정이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을목은 수를 점차 분산하고 나누는 작용을 하죠. 그죠? 예,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을목을 본다라면 그 수의 확산을 극대화하고 수의 방향을 전환하게 돼요. 수의 방향을 을을 보면 전환하거든요. 예, 그런 작용을 하고 병화 입장에서 본다면 훨씬 더 예, 영역을 넓혀가고 가동 범위를 넓혀가는 현상이 생기겠죠. 이 대신에 이제 이 좀 단점이라 해야 되나? 쪼끔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병화의 작용이 이제 타인의 관계 다른 비견이 되겠죠. 그죠? 병화를 다시
이루어내는 작용도 뭐 보태어서 사실 있기는 있어요. 얼목이 자꾸 작용을 하면. 그래서 병화한테는 을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 이 병화 자체는 어쨌든 확산을 더 가중하려 하지만 이 과정 중에 나와 다른 세력들이 더 많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죠? 이 팔자 안에서 병화가 또 두 개가 있다면 또 이야기 좀 틀림이 달라지겠죠. 예, 고런 관계로 을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 보는 겁니다. 근데 경우의 수가 팔자 안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사주를 볼 때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을 병화의 관계는 그죠? 두 개가 같은 확산을 같이 하려죠. 그죠? 이 병화 관계가 참 조합이 안 좋아요. 이 병화는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좋거든요. 예, 병화는 사주 안에 하나, 이게 다른 거 다 떠나서 병화가 여러 개 있으면 참 그렇습니다. 예. 모양이 안 나옵니다. 우리 하늘에 태양 두 개 뜬 거하고 비슷하니까. 예. 이 목표를 상실한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수를 이끌어가는 이작용, 수가 아래에 있다가 올라오는 이작용을 오로지 병화는 무엇을 바라느냐 하면 모여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나를 향해서 오도록 하는 그 작용이 병화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확산하려고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병화 두 개 있으면 이거는 분산되는 거죠. 그죠? 예. 이 내가 오히려 그 작용자의 권한을 뺏기는 현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병화 두 개 있으면. 병화 정화다 이렇게 정화가 온다라면 대략에서 여기는 목을 이완시켜 줘야 되거든요. 목을 넘겨 줘야 돼요. 병화가 정화를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상도에서 기본적인 그 논리는 요렇게 됩니다. 병과 정의 관계에서는 항상 병화하고 정화가 있다면 이 기점으로서 이렇게 세력을 넘길 때 목이 여기서 수를 당겨서 올라왔던 이 관계가 여기를 넘어가면서 대략 목의 변화가 생기죠. 그죠? 목이 변화되고 목의 작용이 이 금을 형성하는 바탕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을 이완하는 작용이 정화로부터 받아서 넘어가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정화가 올 때는 항상 무엇을 보느냐 하면 목의 상실을 봐야 돼요. 목이 없어진다. 목이 변화해서 목이 없어진다. 이 관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화한테 목을 뺏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목을 뺏긴다 표현해도 되고 목의 관계를 넘겨주는 관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역할을 전환하죠. 무토하고 기토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항상 계절을 잘 봐야 됩니다. 계절적 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무토와 기토의 역할이나 지금의 대략적인 설명은 이 화의 수령, 그 다음에 화를 낮추는 작용, 그죠? 산과 땅이다.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과 땅, 그러니까 무토와 기토의 작용력을 거기에 맞춰서 대략 이야기하면 되죠. 병화가 있으면 무토가 오면 거의 무토는 병화를 넣으려고 하죠. 예, 넣으려고 합니다. 이 넣는 과정은 대략 병화의 확산을 제어하는 작용을 합니다. 병화가 높게 퍼지는 작용이나 확산을 빛을 제어하는 거죠. 그죠?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병화를. 통제하고 제어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서산의 해지력하고 비슷합니다. 해가 산을 넘어가는 순간 어두워지죠. 그런 누르스름하게 태양이 노을을 지게 만들죠. 이런 과정 등이 무토가 하는 역할이 되고, 기토는 그 자체를 병화가 낮추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화는 이 토들을 보게 되면 대략 그 작용을 통제받기가 쉽습니다. 제어받기 쉽고 확산의 작용을 예, 조절당하기 쉽죠.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단지 이제 키토라는 것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의 질을 만드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경금, 신금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이 작용으로 병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키토가 오게 되면 병화가 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욕심, 그 작용력 이런 것들 또한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의 작용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으면 보면 됩니다. 병화 경금 만나면 이제 병화는 금을 만나면 병화들은 경금 신금 만나면 꼼짝 못 하거든요. 이거 딱 만나는 순간 바로 그냥 화가 수그러들이집니다. 다른 것보다. 수 만나는 것보다 병화는 훨씬 더 금 만나는 게 훨씬 더
작용력, 그러니까 병화의 확산 작용이 멈추기 쉽습니다. 예. 원래 병화는 수를 당겨서 위로 올라가려는 생각 때문에 수를 보면 본능적으로 수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금을 보면 반드시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병화는 금을 보게 되면 이 자기를 낮추는 작용을 하죠. 수렴하고 축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제되어야 된다." 목의 통제권을 상실하겠죠. 자, 병화 신금도 비슷한데 신금이라는 것은 원래 화를 완전하게 압축하는 단계가 신금입니다. 예, 엄청나게 그 범주를 화의 범주, 화가 퍼져나갔던 그 범주를 굉장히 한정적 상태로 예 그 축소시킵니다. 신경이 가장 강력하게 축소시키죠. 그 작용을 하면서 예 신 병화를 갖다 병신화하면서 예 없애는 동작을 합니다. 병화의 작용을 완전하게 없애는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화는 신금하고 합을 잇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소멸이 일어납니다. 예, 그 과정을 해 나가는 것에서 신금을 봐야 된다. 자, 병화의 임수를 본다라는 것은 그 인제 반대쪽에 있는 작용에 극을 받는 거하고 비슷하죠. 요거를 다시 그려 보면 요렇게 됩니다. 예, 제가 인제 계속해서 이런 부분 가지고서 통계를 할 때 씁니다. 쓰는 거니까 지금은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이 그거 들을 때는 요렇게 들어 놓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저하고 이어가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병화가 이제 여기는 임수죠. 임수는 아래로 가는 거고 병화는 위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 상대적 관계가 있는데 반대의 작용에서 이렇게 이 병화를 제어하는 수극화하는 이 작용이 이제 오는 거죠. 오는데 상대적 작용으로서 위로 가려고 하는 작용을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이 작용과 맞닿기 때문에 병화는 무엇으로 이 작용을 변화시키느냐 하면 정으로 변화시켜요. 정화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제적 정화하는 정화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하는 작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동 역할도 바꾸게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임수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사주 지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4 월, 5월 이렇게 여름으로 가는 계절에 임수의 역할이 됩니다. 임수가 화를 갖다가 이제 수축시키는 작용을 시작하게 되고 5 월에서 태지로 화의 작용을 이제 모두 확산을 정지시키는 작용을 하죠. 고때에 이 역할과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개수를 만나게 되면 개수는 확산하려는 작용이기 때문에 병화가 예 개수를 만나게 되면 개수의 변화를 이끌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개수는 수의 아래에 가는 이 성향을 바꾸어서 확산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개수는 자동으로 병화를 보면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고 병화는 이거를 이끌어 당기려고 하겠죠. 그죠? 당기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요. 근데 이게 인제 그냥 우리가 복이라는 게 있다거나 사주 안에 이런 작용할 때는 좀 수월하긴 한데 그냥 바로 개수를 만날 때는 병화는 대략 이 개수에 의해서 어떤 작용 이거를 확산시키려 하는 이 노력이 엄청나게 가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책임이 엄청 생기는 겁니다, 병화한테는. 여러모로 인제 그런 것도 현상이 생기죠. 그죠? 예. 예, 고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것도 같이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일어날 일은 변화되는 일은 워낙 뭐 빤합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요렇게 기본적으로 요렇게 일어나는 거를 쪼끔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제가 입을 뒤집어 쓰고 생각해 보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크게 깨우치는 타이밍이 옵니다. 고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대 시간. 자, 오늘은 천간의 생성 원리와 지지인데 요거는 말이 쪼끔 잘못됐나? 이렇게 하면 일단 지지의 생성 원리 천간이 천간과 아니네. 이게 말이 쪼끔 이죠. 어쨌든 지지가 생성되는 원리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천간에 의하여 그죠? 오늘 그거 할 차례입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하면 지지에 대한 개념이나 관념을 쪼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강의는 자주 하는 강의이기는 한데
이게 인제 쪼끔 이해하기가 어렵고 관념을 쪼금 바꿔 나간다는 게 좀 쉽지 않은 이야기라서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식간의 형성이 뭐죠? 이건 생성이죠. 생성. 식간이 생성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요것이 기본적으로 이 식간들이 어떻게 관계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이 그대로 지지를 이루는 과정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해해서 순환할 때 무토기 또는 중앙에서 이렇게 있지만 얘들이 사방으로 펼쳐내어서 갈 때 각 자리마다 토를 배열하고 그 사이에 요 식간이 형성된 관계, 요 관계가 그대로 해서 지지로 요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사벌병정, 병신인계. 그래서 똑같죠, 그죠? 똑같이 요렇게 형성되었어요. 우리는 지지의 그 글자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서 배열될 때, 모두 지지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천간을 담아내는 방식을 통하여서 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원리는 천간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원리의 작용은 똑같다는 거죠. 인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이 작용에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묘라는 것은 을이라는 작용에 바탕을 두죠. 그러나 이제 천간과 지지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이라면 바로 지지라는 것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 즉 여기서 제가 빠뜨렸는데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오라는 계절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 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이 정화와 같다고 기본적으로 했으니까 이 정화가 이 자리에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죠. 그러나 이 정화는 식간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이 관계, 얘들이 전체적으로 이 지지로 내려왔으니까, 그죠? 예, 지지로 내려왔으니까 이 기본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이 결국은 오라는 계절을 이루어낼 때 가장 중요한 주도적인 작용에 대한 작용 역할은 바로 정화가 맡아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맞대로 인월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렇게 작용을 하는 이 원리 속에서 갑이라는 이 작용이 모든 이 계절적 작용에, 이게 특히 인월이라는 이 계절적 작용에 가장 이 작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 갑이라는 이 작용은 결국 어떤 작용이냐? 수를 전부 다 위로 올려내면서 이쪽 화로 이렇게 빠져나간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계절로 돌아왔냐면 인이라는 이 계절적 작용에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노래는 무엇의 작용? 이 갑의 작용력이 주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평지나 이런 데도 봐도 그렇지만 이거 반드시 어디에 세우느냐? 이 노래, 그죠? 갑의 작용을 세우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걸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바탕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른 작용은 없느냐? 다른 작용이 없느냐 하면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순환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가지면서도 이 계절 안에는 결국 이 식간들이 모두 골고루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계절은, 인의 계절은 갑이라는 작용력이 가장 주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인과 갑이 그냥 동일하다라고 봐버리면 이제 사주가 딴 나라 간다 이 말입니다. 딴 나라 간다. 그래서 이 노래는 갑이라는 것이 주된 것이지만 이거는 갑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식간의 이 변화가 모두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해되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지금 지지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우리가 지지 배속을 다시 해보면 이런 현상, 이런 관계로 된다. 조금 희미하긴 하지만, 이제 지지가 이렇게 배속이 될 거 아닙니까? 사방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배속이 됩니다. 이렇게 배속이 되었을 때, 이 하나의 계절은, 그죠? 하나의 계절은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오행이 형성되는 과정을 모두 다 이렇게 다 이 과정이 그대로 이렇게 가요. 쭉 간다고. 근데 이 과정에 각각의 기지의 글은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 계절에 나타나는 작용은 바로 이제 빨간색으로 해 놓은 이 관계가
주로 이 계절에 작용해서 주되게 작용하죠. 그죠? 예, 주되게 작용하는 글자들이 요렇게 배속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지장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계절에 며칠, 며칠, 며칠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셨죠? 우리 기초할 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각 계절마다 30일 동안 사령 맞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고 계절의 표식이 되겠죠. 그 관계를 통해서 이 계절에 주가 되는 애들은 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주작용이죠. 그죠? 그러나 묘월에도 뭐가 없는 게 아니냐. 금이 없는 게 아니다. 금은 다 있다. 그죠? 없으면 경금, 신금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다. 없으면 뭐가 안 되나. 없으면 천간의 기운으로 인하여서 천간의 그 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형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또 천간을 상이라 하기도 합니다. 지지를 갖다 형이라고 형을 이루는 자리라 하거든요. 형체를 이루는 자리에 지가 만물을 만들기 때문에 형을 이루는 자리가 되는데, 그 작용을 하는 것들의 작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오행의 작용이 완전하게 이 자리를 잡아줘야 있어야 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천간은 지지에서 항상 같이 그 작용을, 오행적 작용을 반드시 동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인월이라 하더라도 뭐가 어 성이 드러나게 되죠. 그죠? 성질이 드러난다 이렇게 합니다. 성질이 드러나고 기상으로, 천간의 기상으로 성질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천간의 작용이 모두 하나의 계절 안에서 각 계절 다 이거 뺑뺑뺑 돌 때 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 있어야 된다.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 결국 십이지지가 펼쳐내는 그 작용력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십이운성 들어가고 작용을 하거나, 십이 운성뿐만 아닙니다. 십이신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작용을 다 드러내는 모든 것은 이 관계가 제일 기본이 되더라. 이거는 제가 목이 마르도록 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잘 빠짐없이 생각을 좀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에서 지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 보면 인제 사주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를 좀 빨리 풀게 됐는데 설명을 제가 엄청 속전속결로 지금 사주 지금 개수가 많아 가지고 개수가 많아 가지고 개수만 몇 개 더 있었는데 일단 요거만 같은 비슷한 사주 한번 해 봅시다. 예. 비슷한 사주 한번 해 봅시다. 3 개. 이거 제가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지금 옛날 자료 좀 모아 놨는데 그거를 꺼냈습니다. 해 보시죠. 요거는 지금 인월의 을목만 모아 놔 봤습니다. 3 개. 요 관계를 한번 풀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인제 관점을 가지는 거, 을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관점부터 가져야 됩니다. 을목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죠? 그다음에는 또 인월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계절이냐. 이거에 대한 우리가 관점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것은 인월이라는 것에 태어나고 그 관계에서 육친적 관계, 즉 오행의 상생상극에 관한 관계로 요거는 겁재가 됩니다. 겁재의 작용이 되죠. 그죠? 섭제가 원령에 얻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차후에 우리가 이제 한 달 뒤에 격국을 좀 정리를 하겠지만 이 계술적 작용에 바탕하여서 월을 바탕으로 하여서 용신을 잡죠. 그래서 무엇이 격으로 쓰일 만한가 하는 것을 추려내는 작용을 좀 합니다.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계절적 작용에서는 도대체 식간의 움직임은 일간이죠. 그죠? 일간 포함 나머지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글자들도 일간 포함 나머지 글자들도 어떻게 하느냐, 이 작용을 같이 관찰해 주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사행도를 하는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인월이라는 것은 우선 을목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하는 게 기본이냐. 화를 향하여서 어 수를 어떻게 하나, 이거 확산하는 거죠.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 을목이라는 건 여기서 예
밑에 수가 올라오게 되면 얘를 어떻게 뭐 확 퍼뜨리는 작용하죠. 병을 향하게 퍼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을의 역할이 되고, 을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성이 있냐 하면 반대에 있는 겁니다. 요 금입니다. 금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성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목은 병화라는 것을 형성시키고 정화를 통하여서 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하는 것이 을의 원래 가지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자 반대로 모든 것들은 요 관계에서 인간들은 동일합니다. 정화는 무엇으로? 금을 이루거나 되어서 임수를 향해서 가는 거죠. 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정화는. 신금은 수를 통해서 목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개수는 목을 통해서 화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딱 되죠. 딱 아구가 맞죠? 그 작용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게 을목이 가지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작용이 인월이라는 이 계절적 작용에서 바탕을 뒀습니다. 그래서 격으로 하면 그때라 이제 겁적격이죠. 겁적격인데 겁적격은 사실 격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인월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무병갑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나오는 걸 관찰합니다. 이 용신은 나중에 다음 달에 하면 되니까 이제 일단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인중에 뭐가 나왔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계절에서 쓸만한 게 나왔느냐. 자, 이 여기서 보면 앞에서 아주 이 노래 답이 그냥 껍질 그대로 나왔죠. 여기서 이 노래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병화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회국되고 화가 제법 많죠, 그죠? 그래서 병화가 세력이 있습니다, 그죠? 예, 세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래 뭐가 나왔나 하면 여기 또 회국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 상관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사람은 을목은 이 차이가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변수는 개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화가 위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화가 안 나와 있습니다. 화의 양은 적고 무엇의 양이 많으냐 하면 밑에서 지지는 목을 바치는 글자가 많죠. 그죠? 첫 번째 사주입니다. 여기서는 화의 이 양이 많습니다. 대체로 화의 양이 대체로 많습니다. 이 노을 회국해서 지금 병화 올려놨고 옆에 1번의 사주는 뭐가 없느냐 하면 화는 있습니다. 화는 있지만 목이 대체로 많고 화작용이 목의 작용이 많고 화작용은 회국에서 없습니다. 여기서는 회국이 이렇게 있죠. 그죠? 두 개는 이렇게 회국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화가 좀 많은 편이죠. 사나 미가 전체적으로 화의 작용을 좀 띠는 사옴이니까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차이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월에서는 격을 세우는 것은 어쨌든 인월에서 어떻게 변화해서 나왔느냐, 천간으로 투관했느냐, 천간에 이 투관 작용 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는 천간 작용에서 지지를 바탕해서 올라탄 작용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박종 쌤도 소리가 이상하다네. 박종 쌤 소리가 이상합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오늘 이상하다지? 제가 소리를 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래 소리가 이상할까요? 안 들리고 박종 쌤 안 들립니까? 우리 다른 선생님들 혹시 그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소리 잘 들리나 안 들리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박종 선생님도 소리 설정 좀 해보십시오. 그래도 안 들리면 잠시 나갔다 들어오셔야 되나? 음, 예, 한번, 예, 소리 한번 점검만 해보십시오. 소리 안 들리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고, 소리 괜찮다 하면 괜찮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잘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아까 따방님이 안 들린다 했는데, 박종훈 쌤도 안 들린다 하니까 오늘 뭔가 소리가 좀 문제가 있긴 한갑다. 그죠? 예.
소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화면보다 이 실시간은 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소리가 중요한데 소리가 잘 안 들어간다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야, 오늘 소리가 좀 안 들린다. 이렇게 하면 좀 잘 들리려나? 이거 버튼이 하면 뭐 잘못 눌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앉아 좀 잘 들린가요? 앉아 좀 잘 들릴 것 같은데. 오늘 소리가 좀 이상할 수도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이 버튼이 잘못 눌린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좀 잘 들리죠? 박종생이 잘 들립니까? 박종생이. 자, 해봅시다. 이 채팅도 안 되나? 우리 여러분들 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답이 없어요? 답을 못 내겠습니까? 채팅도 안 되는가? 자, 버튼을 제가 뭐 하나 눌렸는데 그것도 소리가 나쁘지는 않는데 일단 조금 바꿔봤습니다. 네. 오늘 인터넷 쓰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자, 해봅시다.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떠한 작용으로 이 작용을 갖다 가지느냐 하는 것들은 인월이라 하는 이 계절작용, 오늘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 지지의 그 구조에 대한 것들 제가 설명하려고 요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이 사주들을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지금 나이가 좀 있죠, 그죠? 이 사람 나이가 한 50대 정도에 이제 간명지 했던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상담한 건 아니고 어떤 책에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관대장 세컨드였어요. 올 본부인이 있었는데 본부인한테 빼앗아 온 거죠, 그죠? 자기가 자리를 차지한 거고, 얘는 이제 판사 부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살아온 거고. 예. 예. 이제 잘 들리죠? 선생님 좀 잘 들리시 싶은데. 예. 모니터가 안 된다고요? 예. 그리고 요 분은, 세 번째 있는, 세 번째 명조는, 몸이 좀 아프고, 그죠? 남편은 대략 뭐, 이렇게, 기계 설비 같은 거 하고, 요렇게, 요렇게 좀 몸이 아파가지고 했던 명조 자료가 있어서, 2009년에 제가 자료, 기록이 되어 있던데, 19년이가? 2009년이네. 2009년에 자료던데, 그 당시에 44살인가 이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자료라서 그때 혈액암 걸려서 있던 사주입니다. 이게 계속 뭐 무직으로 남편 일하고 자기는 계속 그냥 그렇게 집에 있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여명이고 조금 이렇게 약간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도 사실 우리 사람 사는 거에 기준하면 조금씩 다르죠, 그죠? 좀 다르긴 다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나누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인월이라는 계절의 을목의 작용은 어떠한 현상으로서 자기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관점을 삼아야 돼요. 그것은 인월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보느냐 하면 이게는 간목이라는 작용이 기본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죠? 나머지 작용, 식간들도 다 작용하지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목이라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계절에 인월에 내가 태어난 거죠. 그죠? 이렇게 태어났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면 화로 확산하는 이 작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갑을 통해서 이 작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용의 목적은 무엇으로? 금을 이루는 작용으로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이 노래. 그렇게 하면 나는 급제라는 이 작용이 작용을 벗어나는 작용으로서 내가 확산하고 금을 이루는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 그 급제의 월지가 일간이 가지는 마음을 일간이 가지는 상태를 그죠? 자기가 결정하게 하는 일종의 그 바탕이 됩니다. 계절적 작용. 인월이라는 것은.
모든 요 세 가지 사주들은 모두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그게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을목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나는 확산하는 작용, 수를 가지고 퍼져나가는 작용을 나는 하는 존재로 태어났어. 예,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내가 작용력을 해 나갈까? 이게 모든 일주, 모든 사주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그 생각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 을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역할하는, 확산을 하고 퍼져나가는 이 작용을 못하게 하는 때에 태어날 때도 있죠. 그게 뭐냐면, 화를 잘 보지 못하고, 수가 많고, 금이 너무 퇴과할 경우, 그죠? 그러면 이거 을목은 자연히 그 작용에서 확산의 작용을 움츠려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세 번째 사주 같은 경우가 여기 관이 두 개가 이렇게 올라져 있습니다. 이거를 암시하는 것은 관의 변화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관이 변화한다, 바뀐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을목이. 그걸 암시를 하는데, 을목 입장에서는 이 금 두 개의 작용은 이 인월에 내가 목이라는 걸 통해서 확산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금이 두 개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자기한테는 이루어 나가는 목적에 해당하는 것들이 너무 섣불리 많다라는 것을 뜻하니까 무엇을 잘 못하냐 하면 갑이 위로 올라와서 병화를 펴뜨리게 하는 이 작용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을목은 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결국 을목한테는 상대적으로 병화가 위축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지요. 예, 아까 우리 한 거 기억나죠? 병화가 뭘 볼 때, 금을 볼 때, 경금, 신금 볼 때 어떻게 된다. 그죠? 그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의 작용. 그래서 운도 하필이면 금운을 이렇게 탔죠, 그죠? 금운을 탔어요. 대운이 금운을. 대운 이야기나 세운 이야기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그런 작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주가 가지는 현상적인 것은 금이 두 개 있을 경우에서 이 작용에서 을목에 자기 작용을 잘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작용이 나타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밑에서 이제 회복된 병화가, 이거 우리가 이제 요런 것들, 요 사주도 비슷하지만은, 요 사주는, 앞에 사주는 아니죠. 중간의 사주 같은 경우에도 병화가 올라타면서 경금을 이렇게 극을 하는 관계는 우리가 상관경관이라 합니다. 정관을 극을 했죠. 그죠? 상관경관 됐어요. 요 나 사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개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작용을 하진 않았지만 바로 붙들어 있기 때문에 요 현상이 생기죠. 예, 그래서 여기 상관경관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되면 대략 병화로서 경금을 이기려 하는 구조가 되고, 그게 병화도 제법 힘이 있는 구조. 이것도 밑에 다 힘이 있거든요. 병화가 힘이 있습니다. 예, 이런 구조는 경금을 자꾸 이기려 하는 동작으로서 우리 보아서 상관경관은 위화백단이라 해서 훨씬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두 번째 사주가 그래도 꼴이 제일 낫죠. 사회적 꼴이 제일 낫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거는 뭐의 작용을 보는 겁니까? 이게 경금은 이 계절에 그 씨앗, 그러니까 그 열매가, 경금을 열매라 보면 우리가 된다 했습니다. 열매로 보는데 이 열매가 이 계절에는 야문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화를 통해서 계속 이 열매를 키워나가는 현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계절에서 이 금을 어느 정도 을목이 이루어갈 수 있나 없나의 관점으로서 이 사주를 대략 쳐다보는 거죠. 이 사주, 세 번째 사주도 동일하게 금이 두 개나 이렇게 있으면 화들이 회국되어서 이렇게 하면 금을 만들어 가는데, 이는 이제 두 개가 있는 게 문제가 됐죠. 그죠? 쓰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개수는 훨씬 여기서 인월이기 때문에 이 쓰임, 화를 조절하는 용도로 개수의 쓰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위치를 살짝 바꿔놓고 보면, 중심을, 우리가 이제 육신을 제가 자꾸 열심히 연습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를 중심으로 보는, 을목 중심으로 사주를 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잖아요. 그죠? 을목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주가 되는 것에 경금의 입장에서 사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세 개의 사주는 경금이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입장에서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경금은 두 번째 사주는 전부 다 화들이 전부 다 이 경금이라는 것을 극한다 이래 보지 말고 어떻게 을이 있기 때문에 화를 을에 의해서 이거를 이룬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남편은 두 번째 있는 것의 남편은 이 화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하는 것으로 가늠해야 되고, 그죠? 가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경관의 개념보다 그 개념이 좀 더 맞겠죠, 그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화가 조금 부족합니다. 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뭐가 목이 상당히 많죠. 목이 많습니다. 그러니 경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 목의 작용에 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화가 없고. 그러니까 이 을목은 어떤 작용을 작용으로서 이 경금의 가치를 보게 되는 사람이냐. 그 경이 내가 돌아앉아서 이 경금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작용, 그죠? 내가 경금을 여기서 이렇게 이루는 작용을 내가 하는 사람이라고 경금한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경금의 입장에서는 갑이라는 이거보다는 을에 대한 작용력에 훨씬 더 애정적 관계가 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을은 어떤 작용? 급제의 계절에 갑인이라 하는 이 월에 급제라는 이 작용을 어떻게 훨씬 더 경금을 통해서 나한테 유리하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을 이 경을 통해서 하는 사주가 가사주예요. 이게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방식. 제가 저 앞에서 한번 그 이야기를 그 갑목하고 이야기할 때 앞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봅니다.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오면 이렇게 한번 한다고. 갑이 물로 이렇게 바뀐다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여러분들? 갑이라는 것은 경금이 오면 요로 바뀐다.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을이라는 것은 경금을 가지고 있으면 갑이 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갑이 을을 조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관계가 있고, 이제 그런 관계성을 통하여서 을목은 자기의 존재를, 즉, 내가 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존재, 그죠? 나한테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금은. 그 관계에 대한 합당함,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게 일간이 약하지 않고, 목이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다 보니까 그 작용이 생기죠. 원래 여명에서는, 곤명에서는 원래, 뭐가 가장 흉하냐면 비겁다자가 흉하거든요. 비겁이 너무 많으면 가장 불리합니다. 사주에서는. 불리한데 그거는 우리 기초할 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겁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 그죠? 그 앞에 기초 부분에 육진에 들어가면 요거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고, 그런 현상이 요 앞에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똑같이 개수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앞에서 있는 요 개수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인성은 여기서는 갑을 죽지 않게끔 내버려 이거 살려내는 개수로 쓰죠. 그죠? 가사주는 개수를. 왜냐하면 목이 너무 많은데 개수가 너무 흩어지잖아요. 그죠? 이보 형제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거 엄마가 그죠? 너무 식상이 너무 퇴각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작용하는 것으로도 관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개수는 그냥 갑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유지하게 하는 작용과 아울러서 을목이 이 금을 가지고 돌아앉아서 금을 가져가지고 이 목기에 대한 작용에서 이 작용을 내가 이용해서 이거의 주권을 내가 가져가는 형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사주는 이 개수를 어떻게 쓰느냐? 간목을 생하는 것보다는 이 많은 화를 조율하는 것으로 쓰겠죠. 그죠? 내가 개수가 있으니까 목은 밑에 많지 않습니다. 인목 하나만 있습니다. 이게 뜨겁죠. 그죠? 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식상을 조절하는 용도로 개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화를 식혀내고 그 식힘으로 금을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 보면 화가 많으니까
관의 작용이 나한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 입장입니다. 경금의 입장에서. 그래서 입장을 살짝 바꿔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이런 그 구조로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는 눈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바꿔봐야 됩니다. 육친을. 그래서 육친 공부를 부지런히 하시라고 내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을경합을 양쪽으로 하면서도 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도 지금 보면 조금 말랐죠. 그죠? 수가 살짝 마르기도 하고, 밑에 글자들도 예, 병화라는 이장요소 이렇게 올라냈지만 바로 경금의 작용이 예, 바로 여기서 조금 화와 금이 약간 마찰된 현상이 좀 있죠. 앞쪽에는 있기도 하고 술을 잘 쓰지를 못하는 현상. 그러고 을목은 미라든가 진이라든가 이런 글자들은 전부 다 이 뒤에 있는 이 경금을 이루는 작용으로서 돌아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화가 이 경금하고 약간 마찰되는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이 을이 이루어 나가는 이 방향이나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대략 경금이 경금하고 식상이 약간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잘 못 가지는 형태가 바로 이제 이런 좀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이 좀 강한 운으로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내가 을목이 바로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짐을 지르면서 살아가는 구조가 되기가 쉬운 것도 세 번째 사주입니다. 요거를 살아가는 모양도 비슷하게 그렇게 됐죠. 그죠? 예, 그런 관계를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육친 관계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주 풀이할 때 중요하긴 하지만, 그 변수가 입장에 따라서 바꿔서 보는 그 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중심을 다르게 놓고 보느냐, 이런 부분을 하여튼 잘 생각해서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개를 같이 보니까 좀 복잡한가요? 내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걸로 요거를 세 개를 갖다 같이 비슷한 걸로 꺼내와 봤는데, 하여튼 요거를 참고로 해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내일은 여기 없네. 요거는 내일은 뭐냐면 지지에 지장 간에 들어있는 관계와 그 다음에 지지가 서로 간에 관계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계하는 기본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어쨌든 요 정도